当社が測定した地点では、トリチウム濃度はいずれも検出限界値未満という結果でございました。設計通り希釈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ました。トリチウム以外のことが基準値以上になっている可能性が示されました。皆さん、そして総量わからないんですよ。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켜야 한다. 민주당의 과도한 거짓 선동이 계속되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먼저 간단히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를 한답니다. 구체적인 그러면 방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오염수가 130만 톤 130만 정도가 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2.3% 정도에 해당하는 3만 1,200톤 정도를 먼저 방류를 네. 하는 것으로 네.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또 이제 4월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추가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130만 톤이라는 많은 이런 처리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덜 가도록 30년 동안 아주 작은 양을 분리해서 이렇게 방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방류 중에 네. 방류를 멈추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방류구 앞에서 리터당 700베크렐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5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와 또 각 정부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류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네. 내용일 뿐이고요. 이제 30년 후 페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0년 후에 페루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의견이 네. 많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현 정부도 일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네. 지점이 바로 이 페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페루라는 전제는 그 원전이 있었던 그 부지 자체가 영구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집중하기보다 국제 원자력 기구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방류 후 첫날에 폐로가 연장된다는 것, 그리고 이 처리수가 사람 몸에 유해하다라는 것,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비판을 하고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일각의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현대 사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엔 너무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고 국제 공조도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찬성한 적 없다, 지지한 적 없다라는 것이
것이 강경히 반대한다라는 의미와는 같지 않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 이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사회에는 엄연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치를 국제사회 일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 그 기준치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의를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동공업단지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해서 동해상으로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아주 위상 높은 국가로서 이 국제사회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더 가깝게 자갈치 시장, 수산업계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매를 마친 방어들을 냉동 창고로 옮기기 위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상자에 4, 5만 원에 거래되던 방어는 1, 2만 원, 적게는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격탄을 맞게 될 수산업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수산물 수매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가격 다운입니다. 그 가격 다운이 되는 것만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어민들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자갈치 시장에서도 방류가 예고된 수개월 전부터 손님 발길이 줄고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수산업계는 심각합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고등어 축제까지 가을 수산물 축제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업계 어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류를 하고 나니까 실제적인 타격도 지금 보이고 있고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정부에 비해 우리 국민분들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바로 이 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의무도 거의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억가는 급락하는 반면에 검사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까지 총체적 난국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어민과 수산업계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대책과 일본 정부의 대책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해안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능 물질들은 알프스에서 걸러지고요. 그리고 삼중수소와 또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삼중수소에 꾹 눌려서 쿠르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2바퀴, 그러니까 횡단을 해서 대한해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간접 영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책을 비교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무의미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네.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개소도 90개소에서 240개소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또 방사능 검사 횟수도 2배 늘려서 5만 건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또 740억 원 정도 긴급 확대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정부를 좀 믿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획에 있어서 그 후쿠시마에서 이동을 하는 혹은 그 후쿠시마 원전의 가능성에 노출된 어획량들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현재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가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 관리 업체에서도 부산에서는 한 곳, 전국에서는 7곳 정도밖에 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아직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지점이십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께서 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도 아니고요. 3차, 4차, 5차, 6차, 10차까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총리라는 분이 왜 계속 이렇게 10번이 넘는 입장을 반복하느냐 하면 가짜 뉴스. 네.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혹들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언론과 야당에서 일본 수산물을 마치 소비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고 같이 안심시킬 수 있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당을 제공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것이지 정말 괴담살포해가지고 대통령 정부 흔들어서 총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득 보려고 저렇게 선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편협한 시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일단 수산물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알거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일 정책을 펼칠 때 네. 일본 측에서 이제 우리 후쿠시마산 수입물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가 외교부에서도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이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다른 표랑 연결을 지으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실 수 있게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난 12년 동안 회 수산물 드셨죠? 네. 다 드셨을 거예요. 우리 2011년도에 일본 지진 당시에 원전에서 그냥 핵 폐수 자체가 매일 300톤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12년간 우리는 수산물 섭취했습니다. 그래도 인체에 무해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대한일보로 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알프스를 통해서 또 삼중수소까지 희석된 처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핵 폐수 자체를 우리가 자생된 것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처리수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 비약이 심해서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원전 폭발에서 일어난 그 양과 이제 작정을 하고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그 많은 130만 톤 정도가 전체가 방류가 되었을 때 생태계에 대한 변화는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의원님, 제가 비과학적인 말을 했다라면 전 세계의 모든 원자력 학자들이 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이라는 건데 이게 비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또 있으세요? 비교도 대상이 다르지 않으십니까?